여자, 직원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자꾸 눈에 띄네. 대표는 그렇게 말하며 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잔이 몇 번 더 돌았고 그의 팔이 의자 등받이를 넘어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주변엔 분명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회식이 아니라는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채널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말하지 못했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가 묻히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사는 이서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서연 씨는 29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겨우 잡은 기회였죠. 작은 IT 솔루션 업체였지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에 이서연 씨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수습사원이시죠? 이 자리 쓰시면 됩니다. 선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책상에 앉았을 때 이서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블라우스를 받았을 때는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기뻤죠. 아침마다 그 블라우스를 단정히 여미며 거울을 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습사원이라는 단어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따라다녔죠. 이서연 씨의 집은 세류동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매달 월세 40만 원을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지난 몇 년이 떠올랐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간신히 들어간 회사들은 계약직이거나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이서연 씨는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도 함께 우셨죠. 우리 딸, 이제 제대로 된 직장 잡았네.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서연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정규직이 되겠다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겠다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성실히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업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죠.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오후 대표이사가 사무실을 둘러보다 이서연 씨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서연 씨,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도 성실하게 하고 선배들 말도 잘 듣는다고 들었어요. 대표의 칭찬에 이서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수습사원도 당연히 참석해야죠. 편하게 와요.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사람의 웃음은 겉으로 보기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는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고 시선이 얼굴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블라우스 단추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대표님이 그러실 리 없어. 이서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습 기간 중이니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회식이라는 단어에 긴장도 됐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회식 말고는 제대로 된 직장 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선배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회식 때 뭐 조심할 게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술 억지로 마실 필요 없고 분위기 맞춰주면 되죠.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긴 한데
술 드시면 좀 말이 많아지시는 편이에요. 그냥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 돼요. 선배의 말에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저녁 6시 회식 장소는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라 자리는 금방 찼습니다. 이서연 씨는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한 선배가 중간쯤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신입이 너무 구석에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앉아요. 고마운 마음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선배들은 친절했고 농담도 적당히 오갔죠. 이서연 씨는 주로 듣는 편이었지만 가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도 처음엔 맨 윗자리에 앉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술잔이 한두 순배 돌고 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농담의 수위도 조금씩 높아졌죠. 이서연 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하기도 했지만 수습 기간이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거든요. 이서연 씨는 술 안 마셔요?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도 회식인데 한 잔은 해야지. 대표님도 계신데. 그 말에 이서연 씨는 어쩔 수 없이 맥주 한 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보내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표이사가 자신의 옆자리로 이동해 앉았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선배 직원은 슬쩍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이서연 씨, 여기 앉아도 되죠? 아, 네. 대표가 바로 옆에 앉자 이서연 씨는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팔이 닿을 정도로요. 대표는 술잔을 들어 이서연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신입 직원 건배 한번 하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잔을 부딪혔고 이서연 씨는 조금만 마셨습니다. 대표는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눈에 띄네요. 일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일은 어때요? 어렵지는 않아요? 아니요.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 근데 수습 기간이 아직 2달 남았잖아요. 잘하면 바로 정규직 전환도 가능해요. 그 말에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달콤했습니다. 대표는 계속 웃으며 이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불편했지만 이서연 씨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술잔이 계속 돌았습니다. 처음엔 맥주였다가 소주로 바뀌었고 어느새 3차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서연 씨는 여전히 첫 잔을 다 비우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죠. 대표는 옆자리에서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서연 씨, 잔이 그대로네. 술 정말 못 마셔요? 네, 체질적으로 잘 안 받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한 잔만 더 하면 안 될까? 대표가 소주병을 들어 이서연 씨의 잔에 따르려 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황급히 손으로 잔을 가렸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에이, 왜 그래요? 내가 따라주는 건데. 대표의 목소리에는 살짝 기분 나쁜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선배들도 슬쩍 이쪽을 쳐다봤죠. 이서연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았고 상사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손을 치우고 잔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주가 잔에 가득 찼습니다.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회식 분위기가 나지. 자, 건배. 이서연 씨는 억지로 소주를 입에 댔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고 속이 쓰렸습니다. 반쯤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대표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샷이지, 원샷. 수습사원이 선배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천천히 마셔도 돼. 근데 다 비워야 해. 대표의 손이 이서연 씨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손이었죠. 이서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주를 다 마셨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 이서연 씨 생각보다 잘 마시는데? 신입이 의외로 술고래네. 선배들의 농담 섞인 칭찬이 들렸지만 이서연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손목을 잡고 있는 대표의 손이 불편했죠. 이서연 씨가 슬쩍 손을 빼려 하자 대표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도망가려고? 이제 시작인데. 아니요. 그냥 손이 참 작네. 여자 손은 역시 다르네. 대표는 이서연 씨의 손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을 쓰다듬고 손바닥을 어루만졌죠. 이서연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회사 회식 자리였고 상대는 대표였으니까요. 네, 대표님. 제가 화장실 좀. 화장실? 지금 조금만 있다가요. 우리 얘기 좀 더 하자고. 대표는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당겼죠. 이서연 씨와 대표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자 이서연 씨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대표의 채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서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없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일만 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겠지. 저는 지금 연애보다 일이 더 중요해서. 그래. 근데 여자가 너무 일만 하면 안 돼. 삶의 균형이 필요하지. 나도 이서연 씨 나이 때는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표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여자들이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등. 이서연 씨는 그저 듣는 척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남자 직원들도 다 좋아해. 감사합니다. 특히 나는 이서연 씨가 마음에 들어. 일도 성실하게 하고 얼굴도 예쁘고.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귓속말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서연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당혹감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잘하면 나한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어. 정규직 전환도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말에 이서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잘 보이면 정규직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건지 어떤 의미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서연 씨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는 피식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야지. 근데 회사 생활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도 중요하거든. 특히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좋아.
이서연 씨는 똑똑하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들을 거야. 대표는 그제야 손을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죠. 여전히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대표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이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은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떠들고 있었죠. 다들 봤을 텐데 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서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아 있는 것도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지 못한 척,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자, 다들 분위기 좋은데 2차 가자. 노래방 가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씨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대표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래방은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선배들 사이에 끼어 걸으며 대표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계속 이서연 씨 옆으로 다가왔죠. 이서연 씨, 노래 잘해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한 곡은 불러야지. 신입 환영 무대인데. 대표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서연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손목을 잡았던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노래방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 소파가 기역자 형태로 놓여 있었고 이서연 씨는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먼저 중간 자리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이서연 씨, 여기 앉아요. 구석에 있으면 노래 부르기 불편하잖아. 아,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이리 와요. 대표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어쩔 수 없이 대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이서연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았죠. 노래가 시작됐고 한 선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는 고깃집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술은 계속 들어왔고 음악 소리에 묻혀 대화 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서연 씨는 소파 끝에 바짝 붙어 앉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요. 이서연 씨, 왜 그렇게 끝에 앉아 있어요? 이리 좀 와봐요. 대표가 이서연 씨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서연 씨는 중심을 잃고 대표 쪽으로 쓰러질 뻔했죠. 겨우 몸을 가누며 자세를 바로 잡았지만 이제는 대표와 거의 붙어 앉게 됐습니다. 이게 더 편하지?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노래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고 형광등 불빛이 번쩍번쩍 깜빡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술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음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이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사원이 먼저 자리를 뜰 수는 없었죠. 이서연 씨, 핸드폰만 보지 말고 노래나 불러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뭐 부를래요? 대표가 리모컨을 들고 이서연 씨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할 수 없이 아무 노래나 골랐습니다. 오래된 발라드였죠. 노래가 시작되고 이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았고 박자도 틀렸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불렀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 대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몇 명 박수를 쳤죠. 이서연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자마자 대표가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목마르지? 여기 물. 대표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표의 팔이 소파 등받이를 넘어 이서연 씨의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동작처럼 아무렇지도 않게요. 이서연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물병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의 팔이 어깨에 닿아 있었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팔이었죠. 이서연 씨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굳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깨 많이 뭉쳤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근육을 눌렀다 뗐다 했죠. 이서연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대표님. 응? 왜?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괜찮네. 요즘 직장인들 어깨 다 뭉쳐 있어. 스트레칭 자주 해야 해.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어깨를 만졌습니다. 이서연 씨는 몸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는 벽이 있었고 앞으로 나가려면 대표를 밀쳐야 했으니까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상사였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배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 씨, 요즘 스트레스 많지? 수습 기간이라 긴장도 되고. 네. 조금요. 그럴 줄 알았어. 얼굴에 다 써 있더라고. 너무 긴장하지 마. 나한테 잘 보이면 아무 문제 없어. 대표의 손이 어깨에서 목 뒤로 옮겨갔습니다. 목덜미를 쓰다듬었죠. 이서연 씨는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여자들은 목 뒤가 특히 많이 뭉치거든. 여기 좀 봐. 여기 딱딱하지? 대표의 손가락이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이서연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눌렀죠. 아프면 말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네. 이서연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토할 것 같았고, 울고 싶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서연 씨 참 착하네. 말도 잘 듣고. 대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서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요.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대표의 손이 목덜미에서 어깨로 다시 등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죠. 하지만 이서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몸이 너무 긴장돼 있어. 좀 풀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몸이 돌처럼 굳어 있는데.
자, 심호흡 한번 해봐요. 대표가 말했지만 이서연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죠. 노래방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음악 소리는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고요. 한 선배가 마이크를 들고 열창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죠. 아무도 이서연 씨와 대표가 있는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이서연 씨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분명 볼 수 있는 거리인데, 분명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 우리 회사에 오길 잘했지? 대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이서연 씨가 들어와서 좋아.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거든. 대표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서연 씨는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뒤에는 소파 팔걸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대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나는 이서연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귓가에 숨이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숨결이었죠.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소주와 맥주, 그리고 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화장실 조금만 있어봐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대표의 손이 이서연 씨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등을 쓰다듬던 손이 어느새 허리까지 내려온 거죠. 이서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 씨, 내가 마음에 들어. 정말로. 대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귓가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러 왔습니다. 이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우 짜낸 말이었죠. 대표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 근데 회사 생활은 일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알아들었어? 내 말 뜻을? 대표의 손이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요. 마치 애완동물을 쓰다듬듯이. 이서연 씨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표님, 저 정말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녀와요. 근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대표가 마지못해 손을 거뒀습니다. 이서연 씨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로 나오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서연 씨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언제 눈물이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서연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수습사원이 회식 중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규직은 물 건너가는 거죠. 아니, 정규직은커녕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곧 끝날 거야. 이서연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다짐했죠. 조금만 더 참자고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래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대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대표는 소파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여기 다시 앉아요. 이서연 씨는 다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대표 옆자리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대표가 또 가까이 붙었습니다. 오래 걸렸네. 뭐 했어요? 그냥 얼굴 좀 씻었습니다. 얼굴 씻을 정도로 취했어요? 그럼 좀 쉬어야겠네. 대표가 이서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서연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얼굴이 창백한데. 여기 기대 있어요. 대표가 이서연 씨의 머리를 자기 어깨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서연 씨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표의 어깨에 머리가 닿고 말았죠. 이렇게 있으면 편하지?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주변에는 분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노래방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술잔을 기울였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농담이 오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이서연 씨는 대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대표의 팔이 어깨를 꽉 감싸고 있었죠. 왜 그래요? 불편해요?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에이, 뭐가 불편해. 편하게 있어요. 우리 다한 식구잖아. 대표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에 더 힘을 줬죠. 이서연 씨는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힘이 셌고 이서연 씨는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서연 씨의 눈이 한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김대리라고 불리는 3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었죠. 그는 분명히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와 대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이서연 씨가 불편해하는 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김대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말을 걸며 웃었죠. 이서연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김대리는 분명히 이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 했습니다. 못 본 척하고 돌아섰죠. 이서연 씨는 다른 사람들도 둘러봤습니다. 최 과장이라는 여자 선배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한 여자 선배였죠. 이서연 씨가 들어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여자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요. 최 과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과장은 잠깐 이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같은 게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최 과장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이서연 씨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이서연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손을 때려 애쓰는 것도, 몸을 피하려는 것도 다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표님, 이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표의 행동보다 동료들의 침묵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서연 씨, 내일 주말인데 뭐 할 거예요? 대표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이서연 씨를 꽉 안은 채로요.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혼자? 그건 심심하잖아. 나랑 밥이나 한번 먹을래요? 이서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밥을 먹자고요? 단둘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나랑 밥 먹기 싫어요? 대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것 같았죠. 이서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 친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말에는 시간 돼요? 대표는 집요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서연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절하면 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승낙할 수도 없었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뭘 봐요? 지금 약속하면 되잖아. 나랑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어려워요?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죠. 그저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서연 씨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남자 선배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직원이었죠. 이서연 씨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서줬구나 싶었죠. 뭐가 부담스러워? 우리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입이라 조심스러울 수 있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어때요? 부서 회식으로요. 아니, 난 이서연 씨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일 관련해서요. 일 관련이면 회사에서 얘기하시면 되죠.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대표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 과장,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의견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박 과장은 금방 움츠러들었습니다. 대표의 차가운 목소리에 기가 죽은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는 다시 절망했습니다. 잠깐 생긴 희망이 꺼져버렸죠. 이서연 씨, 그래서 어때요? 다음 주말에 시간 돼요?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서연 씨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딸, 회식 잘하고 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어머니의 문자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서연 씨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대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효녀네. 그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좀 늦는다고 해요. 우리 3차까지 가야 하니까. 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서연 씨는 혼자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비틀거리며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눈을 감으면 대표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어깨를 감쌌던 그 손의 감촉도 생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서연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놓았죠.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는 출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수습사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잘릴 겁니다. 이서연 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선배들이 이서연 씨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것 같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금요일 회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회식 때 힘들었죠? 처음이라 긴장됐을 텐데. 괜찮습니다. 이서연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최 과장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최 과장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쯤 대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가 이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이서연 씨, 대표님이 부르세요. 올라가시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서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고 이서연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이서연 씨 앉아요. 네. 이서연 씨는 문 가까운 쪽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손짓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 앉아요. 말하기 불편하잖아. 어쩔 수 없이 책상 바로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표와 마주보게 됐죠. 대표는 한참 이서연 씨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요일에 회식 때 말이야. 네. 내가 좀 많이 취했었어.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혹시 내가 실례한 거 있었어요? 이서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대표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 생각해 봤어.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는 있으면 말해요. 내가 사과할게. 대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발뺌하려는 걸까요? 대표님이 제 어깨를 만지셨습니다. 이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죠. 아, 그랬구나.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네. 네. 이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제력을 잃었나 봐.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척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서연 씨는 공허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서연 씨, 나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용서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다른 직원들한테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특히 수습 기간 중인 이서연 씨한테도 안 좋을 수 있고, 그 말에 이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 다물라는 건가요? 제 말은 이게 괜한 소문으로 번지면 이서연 씨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오해할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표는 웃었습니다. 친절한 척하는 웃음이었지만 이서연 씨는 그 속에 담긴 협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하면 이서연 씨만 손해라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서연 씨는 똑똑하니까 내 말을 잘 알아들을 거라고 믿었어요. 대표는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 앞으로 밀었죠. 이거 받아요. 내 마음이에요. 이게 뭔데요? 그냥 식사라도 하라고. 금요일에 많이 놀랐을 테니까. 이서연 씨는 봉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지고 싶지 않았죠.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입막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에이, 그러지 말고 받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대표는 계속 권했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이서연 씨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일하러 가봐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을 텐데. 네. 이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대표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서연 씨. 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수습 기간 잘 마치고 정규직 되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서연 씨는 대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사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서도 없었고 조치도 없었고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와 돈 몇 장뿐이었죠. 이서연 씨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회사 생활은 지옥이 됐습니다. 대표는 말했던 대로 다시는 이서연 씨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대표의 시선은 여전히 이서연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회의실에서 볼 때마다 그 눈빛이 이서연 씨를 훑쳤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다는 건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은 이서연 씨와 거리를 뒀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죠. 이서연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어느 날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말을 거는 것 같아 반가웠죠. 하지만 식당에 가니 최 과장만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따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여요.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이서연 씨를 쳐다봤죠.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네. 이서연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밥맛도 없었고 출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금요일 회식 때 힘들었죠?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과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봤던 겁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서연 씨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알아요. 대표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근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최 과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함과 무력함이 섞여 있었죠.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서연 씨,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최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밥을 먹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서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판 위에 밥은 식어 있었고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연 씨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회사에 가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눈을 감으면 노래방의 형광등 불빛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대표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 내가 마음에 들어. 그 목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그 말이 귓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죠. 어깨를 감쌌던 그 손의 감촉도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서연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5kg이 빠졌죠. 이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과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서연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이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이서연 씨는 또 한 번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이서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죠. 울면서 말하는 이서연 씨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버텨낸 게 대단해요. 의사의 말에 이서연 씨는 더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 외면했고 침묵했고 못 본 척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상담 치료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서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지옥 같은 회사에 가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수습 기간이 한 달 남았지만 정규직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서연 씨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서연 씨는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멍하니 사직서를 쳐다보다가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직서입니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왜 그만둬요?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무슨 개인적인 사정? 말해봐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서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씨,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때 일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그만둬요? 정규직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서연 씨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대표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서연 씨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정규직을 포기하고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서연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약을 먹으며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회사 동기였던 김 대리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서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갑자기 그만둬서 다들 놀랐어요. 괜찮은 거예요? 이서연 씨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죠.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 대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이서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회사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의 말이 궁금했죠.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세류동 근처 카페에서 김 대리를 만났습니다. 김 대리는 이서연 씨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서연 씨, 많이 힘들었죠? 네, 좀요. 저도 그날 봤어요. 회식 때 대표님이 그러는 거.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요. 김 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죠. 괜찮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비겁했어요. 제 월급, 제 밥그릇만 생각했어요.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회사에 신임 여자 직원이 또 들어왔어요. 수습사원이요. 그 말에 이서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직원한테 뭐라고요? 이서연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회식 때 봤어요. 똑같았어요. 옆에 앉아서 어깨 만지고 귓속말하고 그 직원도 이서연 씨처럼 불편해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또 이서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가 흔들렸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서연 씨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신고를 하든 고발을 하든 이건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한테요? 왜 제가 해야 하는데요? 이서연 씨밖에 없어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겁먹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근데 이서연 씨는 이미 나왔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김 대리의 말에 이서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잃을 게 없다고요? 이미 충분히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마음의 평화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무엇을 하라는 건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이서연 씨, 그럼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그 신입 직원은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여자 직원은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와 이서연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김대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피해자, 그 다음 피해자, 이서연 씨처럼 괴로워할 또 다른 여자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없던 일처럼 넘어가면 안 됐습니다. 대표는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다음은 또 다른 여자가 될 거였죠. 그 여자도 이서연 씨처럼 밤마다 악몽을 꾸고 정신과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이서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먼저 노동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서연 씨는 그날부터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날짜, 시간, 장소를 적었습니다.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적었죠. 노래방에서 어깨를 감쌌던 것, 귓속말을 했던 것, 허리를 만졌던 것, 다 적었습니다. 김대리에게 연락해서 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대리는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최 과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최 과장도 도와주겠다고 했죠. 박 과장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도 증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용기를 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죠. 이서연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서를 완성했습니다. 10장이 넘는 긴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서연 씨가 겪은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침묵 대신 기록을 선택한 겁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날, 이서연 씨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들어가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서연 씨는 노동청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편하게 쉬어지는 것 같았죠. 며칠 뒤 회사에 조사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대리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청에서 나왔어요. 대표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잘한 거예요. 이서연 씨. 이서연 씨는 문자를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였죠. 한 달 뒤 대표는 업무상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재발 방지 교육 명령이 내려졌죠.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고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서연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회사였습니다. 성희롱 예방 정책이 확실한 곳이었죠. 첫 출근 날 이서연 씨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알았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를 잘했다고요. 말하기를 선택하길 잘했다고요. 그렇게 이서연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